자, 그래서 이제 변수를 자 선언하면서 동시에 값을 변수에다가 저장해주는 대입해주는 부분을 봤는데, 일단 요거 하면서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명 앞에는 변수 타입이 이렇게 사용된다. 인티저 타입, 스트링 타입, 다음에 캐릭터 타입, 불리언 타입처럼 요런 이제 타입들이 변수명 앞에 이렇게 있고요. 이 타입과 일치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인티저는 정수, 그죠? 스트링 같은 경우는 문자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문자, 그다음에 불리언 같은 경우는 true, false, 참, 거짓, 이 논리 데이터 값을 이렇게 앞에 선언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규칙이기 때문에 자, 뒤에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요 규칙을 안 지키시면 오류가 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 그죠? 실제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라인이 늘어났는데, 요게 이제 그 아두이노에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아두이노를 작동시키기 위한 펌웨어를 개발할 때 쓰는 기본 구조입니다. 이게 기본 구조고요. 그 전통적인 그 C라는 언어 개발할 때 보면 메인이라는 함수 설명 좀 들으셨습니다, 그죠? 메인이라는 함수로 시작해서요 메인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면 컴퓨터가 이 메인 함수를 찾아서요 메인 함수 안에 있는 거를 먼저 실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메인이라는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C 프로그램을 개발한 저기 있었던 분들은 잘 하시든 안 하시든 잘 못 하시든 일단 C라는 언어를 한번 다뤄본 분들은 좀 이상해요. 분명히 C라고 했는데 C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표기법 가니까 보니까 거의 C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 void setup, void loop. 자, 제가 방금 이제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은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하는데, 셋업이라는 함수와 루프라는 함수 두 개의 함수가 있고요. 앞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void라는 단어가 붙어 있네요. 셋업과 루프는 이제 함수명이라고 하고요. 그 함수명 앞에 있는 이 void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데, 리턴할 게 없을 때는 이렇게 void라고 적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함수가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아두이노 프로그램 할 때 기본이 되는 함수입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요 기본 구조입니다, 이게. 아두이노 펌웨어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제 이 함수라는 거 뒤에 자세하게 또 합니다. 지금은 자세하게 모르셔도 돼요.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바깥쪽에 지금 int led는 13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 이제 해석 가능해요. 자, 우리가 배운 대로 int 정수값, 소수점이 없는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자, 그릇을 만드는데 요 그릇 안에는 int 값만 저장할 수 있다 용도죠, 그죠? 용도고, 요 그릇에 라벨을 하나 붙입니다. 이름을 물러주겠다, led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라벨을. 그래서 led라는 인티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죠. 근데 이렇게 변수를 만들면서 저 그릇 안에다가 13이라는 정수값을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led라는 인티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에 13이라는 값을 바로 초기값으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앞에 설명 잘 이해하셨던 분들은 이제 요런 문장이 나오면 해석이 가능하실 거예요. 요거 LE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13 집어넣는 거구나. 그래서 소스 딱 드리고 설명해 보세요 하면 요 소스 코드를 보고 우리말로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굳이 지금 컴퓨터 떼어가지고 에디터 떼어가지고 막 타이핑하지 않더라도 내가 소스를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체크해 보시려고 그러면 이걸 보고 설명을 쭉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굳이 컴퓨터로 실행 안 하시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셋업이라는 이렇게 이제 함수와 루프라는 함수 있는데 다시 또 설명드리고 일단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값을 대입하는 부분, 대입 연산자 사용해서 우리가 이퀄 기호 사용하죠. 대입 연산자로. 그래서 LED라는 인티저 타입의 자, 변수를 선언을 하면서 자, 요 변수 안에다가는 LED라는 이름의 변수 안에다가는 13이라는 정수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LED가 13을 그래서 LED라는 변수 안에는 13이 들어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여기 이제 13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게 LED라는 변수고요. 여기는 13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상태가 되고요. 다른 값으로 바꾸고 싶다면 LED 값을 넣는 부분에 다른 숫자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자, 요 코드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LED라는 이름의 변수에 지금 C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변수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변수는요. 단일값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어요. 자, 값을 저장하는데 여러 개를 저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여기 지금 int LED 13 했죠? 그러면 요 LED라는 변수 안에는 13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 LED라는 변수를 이제 다 쓰다가 13이 아닌 다른 값을 지금 넣으려고 해요. 10을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자, 변수 선언해 놨죠. 만들어져 있죠. LED라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시 요 선언하는 부분은 필요 없고요. LED라는 변수에다가 자, 요 이퀄 기호 여기 대입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LED에다가 뭔가 집어넣어라 할 때 LED 변수명을 앞에 쓰고 자, 대입 연산자 이렇게 쓰고 그죠? 그다음에 10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끝났다는 의미로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자, 기존에 요 부분에서 자, LED 변수에 자, LED 변수 선언하고 LED 변수에다 13을 저장해 놓은 상태인데 자,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죠. 요 부분입니다. 그죠? 10을 갖다 집어넣어라. 다시 LED에. 그러면 기존에 요 LED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이 13이라는 값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이사 갈 때요. 아파트 이사 갈 때 자, 기존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나가줘야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짐을 넣을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LED라는 변수는요. LED뿐만 아니라 변수는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특징이 변수는 값을 하나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새로운 10이라는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기존에 있는 13은 어떻게 되느냐? 사라집니다. 없어지고 10이 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자, 기존에 자, 13은 사라지고 좀 지울게요. 지우고 하는 게 낫겠다. 13이 있던 거는 이제 사라지고 여기에다가 10을 넣을게요. 10이 탁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쓰다가 요 아래쪽에다가 또 LED 기존에 10이 들어 있는데 이 값을 바꾸고 싶어. 다른 값으로. 그래서 LED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데 20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줘버리면 쭉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LED 변수 이미 선언되어 있죠.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20이라는 값을 LED라는 변수에다가 대입해라 하는 그런 의미네. 해서 자, 20이라는 값을 자, 다시 자, 20이라는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요 문장이 요거죠. 새로운 값을 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LED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덮어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덮어 쓰기. 우리 녹음기에 녹음했다가 위에 덮어 써 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거 없어지죠. 그래서 값을 하나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변수라는 게.
그래서 기존에 변수는 뭔가 저장하기 위해서 그릇에 저장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릇은 거기에 뭐 값을 넣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릇에다가 뭐 거기다 감자를 넣고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양파를 넣으면 감자도 있고 양파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쓰는 변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어떤 값을 넣었으면 예, 그 값을 쓰다가 예, 새로운 값을 넣게 되면 기존 값은 사라진다. 없어진다. 왜? 이 변수는요. 예. 그 하나의 값만 단위값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값은 버리고 새로 저장하라고 하는 값이 있죠. 그 값만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변수라는 게 또 이런 특징이 있구나. 새로운 값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다른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기존의 값은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구나, 대입이 되는구나.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변수 자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저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간에 쓰다가 변수에 또 다른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값은 없어지고 새로운 값이 변수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LED라는 이름에 인티저형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인티저형의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고 그 안에다가 C3이라는 값을 넣었죠. 그죠? 요 문장. 그죠? 예.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이 LED라는 변수는 C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값으로 바꾸고 싶다면은 LED 값을 넣는 부분에 다른 숫자로 넣으면 된다. 예, 값을 대입할 때 뭐 다른 값을 여기 이제 넣고 싶다 하면 다른 값을 여기 C3 대신에 넣으셔도 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떤 새로운 값을 한 번 더 집어넣겠다 하면 LED 변수명만 이렇게 넣고요. 다음에 대입연산자 넣고 뭐 33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값을 넣어주게 되면 기존에 들어있는 13은 지워지고 새로운 값 33이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밑에 코드가 자 여기 있는데 요 셋업은 뒤에서도 또 새로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일단 아두이노에서 그 사용되는 그 프로그램은요 C하고 C++ 문법을 쓰는데 제가 방금 만든 C나 C++는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입니다. 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쓰는데 전통적인 어떤 그 C 배우신 분들 있죠. C 언어를 배우시고 프로그램 작성하신 분들처럼 그 메인 함수에서 시작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C를 쓰지만 그런 메인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고 요 C 문법을 쓰지만 요 C 문법을 쓰는 용도가 아두이노의 펌웨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변형을 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오리지널이라고 그죠? 오리지널 C 작성하는 문법 작성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쓰는 건 아니고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서 메인 함수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메인 함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셋업과 루프가 그 메인을 대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두이노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아두이노 스타일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두이노에서는 셋업과 루프 이 함수를 기본 구조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구나.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써야 됩니다. 자, 셋업은 보통 우리가 세팅이라고 하죠. 세팅. 보통 어떤 초기화, 초기값을 넣어주는 거죠. 아까 이제 이런 설명드렸죠. 초기화. 뭐 보통 세팅, 그러니까 초기화 해주는 작업을 요 셋업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명령어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요 안에다가. 지금 한 줄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줄 점점점 쓸게요. 여러 줄을 자 초기화, 초기값 어떤 선언해 준다든지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 준다든지 뭐 세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한 번만 이렇게 딱 이제 세팅을 해주면 되는 그런 것들은 이 셋업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문장을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 그림 보셨잖아요, 그죠? 여기에 불이 탁 켜지면 전원이 켜지면 온 되면 먼저 이 아두이노에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서 거기에 실제 우리가 이렇게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번역이 돼서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전원이 딱 켜지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뭘 찾냐면 여기 셋업이라는 함수를 찾아요. 이 아두이노가. 그래서 셋업 부분에 있는 이 명령을 먼저 실행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셋업이라는 함수에 있는 명령의 실행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실행하냐면 여기 1번이고요.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 루프 함수를 실행해 줍니다. 근데 이 루프라는 게 무한 루프를 의미를 해서요.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아래쪽에서 보시면 딜레이 2000이라는 요런 이제 또 함수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라이트 해서 요 함수 실행한 다음에 딜레이 1000 실행하고요. 디지털 라이트 해서 또 실행하고 딜레이 1000 해서 실행합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실행을 해서요. 마지막에 요 문장을 실행했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루프로 돈다 해서 무한 루프라고 그러거든요. 계속적으로 루프 돈다 해서 무한 루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자, 처음 실행하고 차례대로 쭉 이렇게 실행해서 마지막 이 루프 함수의 마지막을 실행한 다음에는 다시 처음으로 가서 또 처음에 있는 문장을 또 실행하고 또 실행 끝났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루프 안에 있는 이 명령어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한반복으로 계속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프라는 함수는 여기에 아두이노가 이렇게 전원이 켜지면 자, 첫 번째는 셋업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초기화 세팅하는 부분 명령을 실행하고 요거는 1회만 실행합니다. 1회. 그리고 요 루프 부분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이건 무한 루프라고 그러거든요. 무한 루프. 전원이 꺼지거나 할 동안은 계속 견인이 켜진 동안은 계속 이 부분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코드는 아직 뒤에 더 실습을 해야 우리가 알겠지만 아두이노 프로그램 할 때는 C 언어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셋업 함수와 루프라는 함수 안에다가 우리가 배운 명령어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셋업은 아두이노가 딱 켜지면 1회만 실행하는 이런 세팅하는 부분,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만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요 셋업이 끝나고 나면 1회만 딱 실행하고 이 루프 쪽으로 제어를 옮깁니다. 제어를 옮겨서 요 루프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서 실행을 해주는데 이 루프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이 소스 코드는 한 번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무한으로 실행합니다. 무한. 언제까지? 아두이노 전원이 꺼질 때까지.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자, 우리 그 달나라 탐사하는 로봇을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달나라 탐사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달나라 보내요. 달나라 로봇 탐사하는 로봇을 보냈는데 그 로켓에 실어서 올리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죠? 엄청나게 들죠. 엄청나게 드는데 그 로봇 탐사할 탐사할 목적으로 로봇을 보냈는데 그걸 전원을 끌 일이 있나요? 없죠. 사람이 그거 로봇을 가져와 가지고요 다시 배터리 교체해 가지고 다시 달래를 놓고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나라 탐사용 로봇을 달나라 보낼 때는요 일단은 전원이 켜서서 이제 동작되면 얘는 죽을 때까지, 이게 사람이 아니고 죽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고장이 나거나 얘가 생명이 될 때까지 마모돼서 끝날 때까지는 계속 살아 있으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탐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전원이 켜지면 터미네이터 보셨을 거예요. 터미네이터 뭐 1탄부터 해서 다 보신 분은 처음에 얘가 사람에서 죽었다가 터미네이터 만들어지고 처음에 딱 켜질 때 하고요. 그 악당 로봇한테 당해가지고요. 완전 정신 잃은 다음에 다시 켜질 때 보시면 뭔가 찌릿찌릿 하면서 포스트 작업을 합니다. 포스트. 자, 우리 여기 전공하신 분도 있는데, 자, 포스트 뭡니까?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포스트 용어 배웠는데, 기억 안 나죠?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요게 포스트, 우리 밥 먹을 때 무슨 켈러그 뭐 포스트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거 아니고요. 혹시 우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약자인데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 터미네이터 영화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 켤 때요 딱 켜지면서 뭘 하냐면 테스트를 딱 해요. 내 팔다리 붙어 있나? 배터리가 얼마큼 남아 있나?
손상이 얼마큼 돼 있나, 내가 레이더 이렇게 있고 또 총알이 얼마큼 남아 있나 이런 거 체크 쫙 하거든요. 딱 켜지면 로봇이 딱 켜지면 최초로 하는 게 자기 몸을 점검을 해요. 자, 여러분들 쓰고 있는 컴퓨터도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안 하겠지만 저 부유공자들은 처음에 켜면요, 여러분들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메모리를 하나 싹 빼가지고요, 메모리 없는 상태에서 딱 켜면요, 얘가 처음에 테스트를 하는데 메모리 없죠. 필요한 부품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요. 예, 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로봇은. 그죠? 이런 이제 작업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하면 실제 우리가 이제 올린 그 프로그램들 있죠. 우리 실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여기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행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원이 켜지고 자기 테스트 한 다음에 제일 이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팔이 이쪽에 지금 위에 들고 있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스타트 할 때는 일단 팔을 내놓고 예,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한다든지 뭐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 0점 조정한다 그러죠. 이런 거 딱 조정하고, 그죠? 이런 것부터 먼저 세팅을 쫙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달나라 이렇게 갈 때 보면 막 충격도 있을 거고, 그죠? 원래 팔을 이렇게 해놨는데 얘가 딱 충격 받아가지고 여기에 좀 내려갔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팅을 딱 해주는 거예요. 초기화. 그러니까 아까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주잖아요. 야, 각도를 0으로 해. 0이 시작이니까. 0으로 해. 이렇게 변수에다 딱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런 작업들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전원을 딱 켜면 한 번만 딱 해주면 되는 작업들 있죠. 그런 작업들을 여기 이제 셋업이라는 함수에 이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초기화 작업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는 루프라는 함수를 호출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뭐예요? 자, 레이더로 막 이렇게 감시하고 바퀴 굴려가지고 앞으로 직진하다가 뭔가 이벤트가 발생됐어. 뭔가 물체가 있네. 뭐 내가 탐사해야 되는 광물이 있네. 그러면 그 광물을 손으로 로봇팔로 찝어서 뭐 해야 됩니까? 막 드릴로 뚫고 가가지고, 그죠? 분석하고, 그죠? 분석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분석된 거를 지구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트워크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작업들을 여기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해서 계속 실행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 뭐 어떤 작업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땅을 파야 되고, 그죠? 어떨 때는 자체 수리하는 기능도 있어요. 뭐 공상과학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그 3D 프린터 이렇게 가지고 그 위에 인공위 뭐라 그러지? 그 우주에 그 우주인들 생활하는 정거장 있잖아요. 예. 우주 정거장. 거기에 부품이 하나 뭔가 없으면 그 부품 갖다 주려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로 날아가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또 그 부품 갖다 주려면 해야 되는데 3D 프린터로 필요한 부품 설계도 하고 딱 다운받아가지고요 쭉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3D 프린터는 적층 방식으로 해서 금속이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고장난 뭐 왜 그 우주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죠? 내가 부품을 그렇다고 해서 우주에 그 로켓 그 우주 정거장 부품을 미리 막 한 트럭씩 뭐 하나씩 뭐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무거워가지고, 그죠? 또 내가 부품을 요요 부품을 5개 가져간 거 있고 요요 부품이 없는 게 있는데 꼭 고장날 때는 요 부품 없는 게 고장납니다, 그죠? 항상 그렇죠. 사는 일이 이제 뜻대로 안 되듯이 그것도 꼭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해서 막 하면 좋겠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뭔가 부품이 고장 났을 때 바로 그 부품에 대한 그 설계도를 다운받아 가지고 바로 3D 프린터로 생산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걸 다 만들어지면 바로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도 로봇이 달라라 막 이렇게 탐사하는데 만약 고장 나서 어디 막 끼어가지고 동작이 안 돼, 그죠? 그런 경우에 막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빠져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부품 하나만 갈면 얘가 다시 동작할 수 있어. 그러면 자체 수리하는 기능을 로봇에 탑재하면, 그죠? 왜 터미네이터 왜 손 눈이 빠지고 왜 원 이렇게 보시면 눈이 이렇게 송을 맞고 하면 지가 이렇게 빼가지고 하고 팔도 이렇게 고치고 합니다, 그죠? 그게 공상과학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자체 점검 기능 하는 게 있잖아요. 왜 우리 그 에어컨 같은 데도 보면 자체 점검을 하게 가지고 왜 오염이 많이 됐을 때 왜 그 정수기 같은 것도 뭐 오염 많이 됐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정수기 내부에서 청소해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기능이 들어가서 계속 마누프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가지고 로봇도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로봇 구조가 딱 이 구조예요.
로봇 프로그램 하시면 로봇 프로그램 할 때 다 이런 구조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아두이노로 로봇 만들죠. 뭐 드론도 만들고 그죠? 로봇도 만들고 다 합니다. 예. 근데 실제 이제 상업용 로봇 만드는 것도 사실 이제 이런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 할 때. 예. 자, 뭐 이런 이제 명령어는 이제 하나씩 보셔야 되는데 이제 뭔가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또 이제 개념도 이해를 하시면서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변수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집어넣고 지금 함수라고 지금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미리 자 함수라는 게 여기 있는데 아두이노에서는 셋업과 루프라는 함수가 있고 셋업은 한 번만 실행할 명령이 들어가는데 주로 이게 초기화해주는 그런 명령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루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실행해야 될 어떤 기능들을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밑에 코드 똑같은 코드인데요. 좀 확대해서 자, 내용을 보면 자, 요 코드 안에 자, 10코드 안에 13이라는 값이 3번 사용됐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앞에서 우리가 변수라는 걸 사용했는데 자, 변수가 어떤 값을 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변수를 이제 뭐 이렇게 활용하는 건지는 이제 실습을 많이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여기서 한번 보자는 거죠.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13이라는 숫자가 코드상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핀모드 함수 실행할 때도 1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자, 루프 함수 안에도 보면 디지털 라이트 한 다음에 요 1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또 요 아래쪽에도 1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13이라는 게 그 디지털 핀 아두이노 디지털 핀 중에 13번 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출력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디지털 핀은. 그래서 이 디지털 핀의 용도를요. 입력용으로 쓸 거냐 출력용으로 쓸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해 주는 명령이 이 핀모드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13번 핀을 여기서는 아웃풋 명령으로 쓰겠다, 출력용으로 쓰겠다, 신호를 내보내는 용도로 쓰겠다 그런 의미인데 자 밑에 이제 보면 디지털 라이트 있죠. 디지털 신호를 보내겠다 그런 뜻이고요. 13번 핀에 하이 신호를 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딜레이 자 시간을 1000ms 그러니까 1초죠 1초 1초를 딜레이 시키겠다. 다른 작업하지 않고 자 위에서 실행한 이 명령 상태를 그대로 이제 1초 동안 지연시키겠다. 그대로 보존하겠다. 똑같이 실행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요 1치고 지나면 그 다음에 있는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해서 자 13번 핀에 로우 신호를 이제 출력하는 건데 자 요거는 뒤에서 또 계속 이제 코드가 나오니까 보고요. 일단 이제 요런 명령에 자 13이라는 자 핀 번호가 들어갔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사용됐죠. 자 이렇게 코드를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처음 배우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처음 하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쓰다 보면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요. 13번 핀이 아니라 자 내가 뭐 기능을 확장하면서 13번 핀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안 그러면 13번 핀이 고장 났네. 다른 핀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13번 핀이 아니라 내가 12번 핀을 써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스 코드가 지금 짧으니까 13이 3번 나왔지. 아까 제가 그 탐사 로봇 설명드릴 때 기능이 많잖아요. 그러면 13번 핀이 신호를 주고 받고 하는 게 많겠죠. 그러면 그 많은 만큼 소스 코드가 길어집니다. 그죠? 길어지니까 똑같이 13 소스 전체 코드를 보면 13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중간에 내가 다른 걸로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스 코드 상에 13이라고 찍혀 있는 부분을 다 찾아서 일일이 다 바꿔주셔야 돼요. 코드를 다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몇 번을 13번 들어가 있는 코드마다 다 그 횟수만큼 다 고추 수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생각해 보면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래서 똑같은 값을 자 이게 만약에 109이다 13이 들어간 게 109이면 100번이 돼 있는데 자 이런 13이라는 게 109을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13이 아니라 12로 고쳐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3을 찾아서 12로 고치고 또 13을 찾아서 11을 고치고 13을 찾아서 11 이렇게 109이 들어가 있으면 100개를 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핀 번호가 바뀔 때
만약에 잘못 계산했거나 만약 핀이 고장해서 다른 걸로 바꿔야 되거나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다 바꿔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이 변수를 잘 사용하시면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상황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100 이런 13이 들어 있는 게 100개면 이 100개를 다 찾는다. 아, 충분하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100개 아니고 여기다가 공 붙여 가지고요. 100개가 아니라 10만 개가 될 수도 있고 공 하나 더 붙이니까 100만 개도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걸 작업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나하나 더 고치는데. 그래서 좀 아시는 분은 야 그거 뭐 편집기는 쓰면 되지라고 해서 편집기는 돌리지 하는데 13위는 이게 이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데이터 값을 13으로 바꿔놓으면 하나하나 그거 13으로 이 디지털 핀을 의미하는 13이 아니고 어떤 신호의 강력을 얘기하는 13인데 그걸 딴 걸로 고쳐버리면 오동작이 일어납니다. 다 또 돌릴 수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그러면 코드상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자 똑같은 값을 나중에 다른 값으로 쉽게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방법은 제가 또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거기까지 안 나있네요.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저 자료에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우리 그 변수 선해줄 때, 자, 타입, 자, 13이라는 게 숫자잖아요, 그죠? 자, 인티저 값을 내가 저장할 수 있는 int 타입으로 핀 넘버라고 핀 넘버 pn이라고 할게요. pn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자, 요 13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자, 그릇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기에는 인티저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13이 들어 있다는 거죠. 요 그릇의 이름은 뭐야? 핀 넘버를 의미하는 pn이라는 자, 변수명을 이렇게 붙여 놨어요. pn입니다. 그죠? pn에는 13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는데 자, 13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이렇게 pn이라고 변수 이름을 이렇게 넣는 거야 대신. 왜? pn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pn은 뭐 들어있어요? 13 들어있죠.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숫자를 바로 이렇게 핀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13이 들어갈 부분을 자 변수 pn에다가 이렇게 13을 넣어놓고요. 변수명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 pn이라는 요 변수명이 들어가 있는 요 위치에는 뭘 넣는다는 의미예요? 자, 13이라는 pn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13이라는 값을 쓰겠다. 그런 의미예요. 요 값을 꺼내서 쓰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성하다 아까처럼 핀 13이 고장났어. 12번으로 고쳐야 돼. 그러면 앞에서 제가 써서 본 것처럼 이 부분을 다 12, 12, 12 이렇게 소스 코드에 100번 이게 13이 있다 그러면 다 고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13을요 12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pn이라는 변수의 기존에 13이 있지만 변수의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는 값이 있는데 새로운 값을 집어넣으면 그 예전의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야, 나 새로운 값이야. 나와 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은 빠져버리고 자 여기에는 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자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 소스 코드 보세요. 자 핀 모드 pn 돼 있죠. pn은 뭐 들어있습니까? 10이 들어가 있죠. 그죠? 10입니다. 12. 요 10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13이 돼 있는 것을 12로 고쳐버렸죠. 그러면 pn이라고 지금 소스 들어가 있는 부분은 손댈 필요 없죠. 왜? pn 변수에 값을 13에서 12로 고쳐놨잖아요. 다 아래쪽의 의미가 13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2라는 의미로 다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라인 소스 고칠 거를 한 라인 요 값 하나만 고치면 끝. 그죠? 그래서 변수를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저장을 해놨다가 변수 이름을 이렇게 이제 값 대신 이렇게 쓰면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똑똑하다 그죠? 누가 처음에 이런 거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프로그램 하시면 프로그램 문법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문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잖아요,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래서 그 방식을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인생을 사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하면 나 당신 마음에 들어요 바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 못하고 그죠? 편지로 이렇게 써가지고요 사실은 하면서 이렇게 막 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바람만 보고 있죠 이렇게 바람만 보고 그죠? 사실은 내가 40년 50년 전에 사실은 네가 진짜 좋았는데 내가 그때만 좋을 줄 알았는데 40년 50년 동안 잊지 못했어 그냥 말을 하지 그죠?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생각 방식이 좀 다르잖아 그죠? 프로그램도 짜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문법을 배운다 해서 여러분들 한글을 국어 선생님한테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이게 막 유창하게 말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을 딱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뭐 소설 잘 쓰시는 분도 있고 어휘력이 막 유창하죠 그죠?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절대로 유창하지 않고 아예 뭐 문법도 틀리고 그죠? 단어도 잘 못 쓰고 이제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름대로 또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실력이라나 그런 걸 가지고 또 만들긴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곱하기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곱하기를 아는 사람은 곱하기 연산자 사용해서 곱하기를 만드는데 곱하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프로그램 만들긴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더하기를 여러 번 해서 만듭니다. 2 곱하기 3이면 그걸 이미 내가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2 곱하기 3이라는 연산자 사용해서 곱하기 연산자 사용해서 수식을 만들어서 결과를 내버리는데 모르면 2 곱하기 2가 3번이네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는 아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소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실은 다 배우고 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 했던 거 이렇게 보시면 이 만든 프로그래머에 따라 가지고 이게 패턴이 비슷한 것도 있는데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실 때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휘 같은 것도 보면 어떤 사람은 잘 쓰지 않는 그 단어들을 또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평소에 안 쓰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내가 쓰든 안 쓰든 그 단어를 알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내가 쓰지 않는 명령문이라도 실제 공부를 하실 때는 다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작성을 하지만 내가 프로그램 조금 이제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소스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딱 그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하면 내가 먹어본 것만 먹는다는 거고 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가 잘 안 쓰는 명령어도 알아야 그 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 걸로 또 그걸 또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어떤 값을 중복된 값을 쓸 때 코드상에 쓸 때 이렇게 이제 그 숫자가 바뀔 때 그 여러 번 또 반복해서 수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변수 하나를 사용해서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원래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죠. 중간값을 쓰는데 요걸 이제 이런 용도로 지금 쓰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뭐 옆에 설명은 코드 안에 시사하는 값이 3번 사용이 뭐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은 값을 100번 또는 10,000번 이렇게 있을 경우에 똑같은 값이 나중에 다른 값으로 바뀌었을 때 다 바꿔야 되지만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